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7쪽 상용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각의 싹을 보시면요. 용액의 산성도를 pH로 나타내는데요. 수소이온 농도가 X몰이면 로그의 10X분의 1이라고 pH를 표시하죠. 그러면 물의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이면 용액을 pH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X라고 했을 때 로그의 10의 x분의 1이니까 x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을 넣어서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10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니까 로그의 10의 7제곱이 되고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7 곱하기에 로그의 10의 10이 됩니다. 요거는 밑과 진수가 10으로 갔기 때문에 로그 값이 1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의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몰일 때는 산성도는 7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pH가 3인 용액은 pH가 9인 용액에 비해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인지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럼 pH가 3인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X라 하고요. 9인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Y라고 한다면 식이 성립하죠. 어떤 식입니까? pH가 3이면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X분의 1이 되고요. 이것이 pH 3이다. 요 식이 되고요. 지금 수소이온 농도가 Y일 때 pH가 9라는 것은 로그의 10의 수소이온 농도 분의 1은 pH 값 9가 된다는 말이 되죠. 이것을 각각 x와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로그의 10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x분의 1은 10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x는 뭐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요 식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y분의 1이 10의 9제곱이 되고요. y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y에 비해 몇 배입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y분의 x값을 구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뺄셈을 해서 10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계산하면 10의 6제곱이 되고 10의 6제곱 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수 중에서 아주 큰 12만이라는 숫자라든가 아니면 소수점이 엄청 많은 0.0001, 2와 같은 수는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시를 하죠. 로그는 지수의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로그도 밑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사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특히 로그 중에서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양수 n의 상용 로그의 10의 n은 보통 밑 10을 생략하여 로그의 n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로그의 10의 2는 보통 밑을 10을 생략해서 로그 2라고 나타냅니다. 따라서 밑에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10이 생략되어 있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10의 5제곱,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7분의 1제곱과 같이 10의 거듭제곱꼴 n제곱의 꼴로 나타내는 수의 상용 로그의 값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로그의 천값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숫자가 없죠.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용 로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지수가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죠? 3 로그의 10의 10이 되고요.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 값은 1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 해서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0.01에 대한 로그 값은 어떻게 됩니까?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로그 10이라는 거고요. 로그 10의 0.01은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은 10의 제곱분의 1이 되어서 지수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지수가 앞으로 나갔을 때 마이너스 2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로그에 밑이 안 적혀 있는 것은 밑이 10인 상용 로그란 뜻이고요. 로그 10의 만입니다. 만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10의 4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수가 앞으로 간다면 4 곱하기에 로그의 10의 10인데 이것은 1이죠. 따라서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에 지금 밑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00 루트 10은 100 곱하기에 10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100은 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로그의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이때 지수끼리 덧셈으로 지수법칙이 성립하죠. 따라서 로그의 10은 10의 2 플러스 2분의 1제곱이 되어서 로그의 10의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가서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38쪽을 보시면요. 로그 2.25 값 같이 진수 부분이 10의 거듭제곱꼴이 아닌 경우에 상용 로그의 경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상용 로그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대략적인 값을 찾아서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상용 로그 표는 0.01의 간격으로 1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용 로그 값, 로그의 2.25 값은 2.2의 5니까 만나는 곳의 값 0.3522가 로그 2.25의 값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상용 로그의 값은 반올림하에 어림한 값이지만 편의상 어림하는 약이란 단어를 안 쓰고요. 는이라는 등호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로그 1.24의 값을 찾아야 되죠. 그럼 로그의 1.2 여기 있고요. 4 여기 있으니까 만나는 점인 0.093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5.03입니다. 5.02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이 여기 있으니까 5.03 만나는 지점 여기 있네요. 따라서 로그의 값은 0.7016이 되겠습니다. 상용 로그 표는 교과서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면 쉽게 상용 로그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표에 있지 않은 값, 예를 들어서 진수 자리에 23.6이 있다. 표에는 1부터 9.99 사이의 값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6은 요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23.6을 요 숫자가 있는 범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수점이 한 칸 왼쪽으로 오면 되죠. 다시 말해서 10 곱하기 2.36으로 바꾼다면 23.6이랑 같아지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로그의 10 플러스 로그의 2.36이 되고요. 이때 이 부분은 밑과 진수가 같은 10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23.6이라는 로그 값은 이렇게 바꿔서 1 플러스 로그 2.36이 되고요. 이것은 표에서 0.3729인 걸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1.372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 값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표에 있지 않는 진수가 0과 1 사이이거나 10 이상일 때도 똑같이 성질과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로 우선 로그의 0.0402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요. 로그 표에는 1부터 9.99 사이의 값만 있죠. 그러면 0.0402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2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가 곱해지면 될까요? 4.02에서 소수점이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동한 게 0.0402가 되죠. 따라서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기 위해서는 100분의 1, 다시 말해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해주면 0.0402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02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0.0402를 표현을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02로 해준다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 로그 붙여주고 덧셈으로 바뀔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 부분 지수가 앞으로 나가고 밑과 지수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의 로그 4.02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상용 로그표에서 로그 값을 구해보면 0.604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로그 0.0402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에 0.6042를 하면 되죠. 자, 이건 양수, 이건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2에서 0.6042를 빼고 1. 뭐가 됩니까? 1.3
1.3958이 되네요.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1.3958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38쪽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86.3은 표에 없죠. 그러면 표에 있는 8.63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주어진 로그 값은 로그의 8.63 곱하기 뭐가 될까요? 86.3이 되려면 오른쪽으로 소수점이 한 칸 이동해야 되니까 오른쪽은 10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 로그의 8.63 플러스 로그의 10이 되고요. 로그의 8.63은 상용 로그 표에서 찾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로그의 8.63은 표에서 0.9360이 되고요. 이 부분은 밑이 10이기 때문에 밑과 진수가 같아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1.936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진수값이 1과 9.99 사이의 값이 아니죠.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로그에 3.14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3.14에서 지금 이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3칸이 가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3.14 플러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요.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로그의 3.14 값을 구해보면 0.4969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 계산 어떻게 합니까? 3에서 0.4969를 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됩니까? 2.5031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여기에서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5031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3번을 볼 건데요. 1, 2번과 좀 다른 유형이죠. x의 값을 로그 x의 중에서 x가 어떤 값일 때 로그 값이 3.3541이 나오느냐 이 말을 하는데요. 상용 로그표에 있는 값들은 x 자리에 1이 1부터 최대로 커봤자 9.99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로그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죠. 상용 로그의 값이. 근데 지금 이 값은 3.3541이라서 3보다 큰 값이 됩니다. 이럴 때는 표를 이용해서 풀려면 분리를 시켜야 되죠. 요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을 분리시켜 보면요. 로그의 x는 3 플러스의 0.3541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용 로그 표에서 이것이 로그의 어떤 값이 0.3541이 나왔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요. 3 플러스의 0.3541의 값은요. 로그의 2.26의 값과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로그 x니까 로그 걸로 이것도 표현해 줘야 되죠. 그럼 3이라는 값은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표시하면 로그의 10의 세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야 3이 앞으로 나와서 3이 되겠죠. 플러스의 로그의 2.26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은 생략하고요. 로그 상용 로그 밑이 같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셈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2.26에서 10의 세제곱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소수점이 3칸 이동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 정리하면 226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값은 2260이 되겠습니다. 4번은 보겠습니다. 정수 부분을 분리해 보려면 마이너스 3 플러스에 마이너스 0.6459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상용 로그 값이 아까 전에 0과 1 사이의 범위라고 했죠. 표에서 찾으려면.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양수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1 플러스의 마이너스 1 플러스의 양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요. 1에서 0.6459를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해보면 실제로 0.3541이 나옵니다. 0.3541이요. 그러면 이 말은 마이너스 0.6459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354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0.354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3541이 나오는 것을 로그 어떤 값이 0.3541인지 표를 이용해서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것은 로그의
2.26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가 되고요. 이 부분도 상용 로그 값으로 바꿔주려면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하기로 되니까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2.26이 되고요.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곱하면 소수점 여기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이 가니까 0이 어떻게 됩니까? 0, 0, 0, 0.000226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적으면 로그의 0.00022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0.000226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0.000226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과서 39쪽에 상용 로그의 활용 보겠습니다. 생각의 싹을 보시면요. 항공기 소음이 10dB씩 증가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은 2.63배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40dB 증가했다면 고혈압 발생 위험은 2.63의 4제곱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 값을 실제로 구해보면요. 값이 47.84350666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용 로그 값을 구해서 비교해 보면요. 로그 2.63의 4제곱 값을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 지금 지수 앞으로 빼면 4 곱하기 로그의 2.63이 됩니다. 자, 그런데 로그의 2.63은 실제로 찾아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0.4200으로 표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4 곱하기 0.4200을 하면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68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2.63의 4제곱이 어떤 값과 비슷할까? 그것을 상용 로그 표에서 구해야 되니까 로그에 어떤 값이 이 값 1.68이 나오는지를 찾으면 이 값은 대략 어떤 값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1.68을 다시 분해시켜 보면요. 1 플러스 0.68이 되고요. 이 값은 상용 로그 표에서 로그 어떤 값이 0.68이 나오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로그 표에서 로그의 4.79라는 값이 0.6803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1 플러스에 이것을 대략적으로 로그에 4.79라고 둔다면요. 그러면 1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로 고치면 로그에 10이 되고요. 플러스 로그에 4.79가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에 47.9까지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2.63의 4제곱을 실제로 로그 값을 계산했더니 1.68이 나왔고 이것을 다시 로그로 표현했더니 약 로그의 47.9와 같다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2.63의 4제곱은 47.9와 거의 근사하다고 되겠죠. 실제로 계산기로 봤을 때 47.843506661이 나왔고요. 로그 값으로 표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했더니 4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2.63의 4제곱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어린 값을 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 로그가 그만큼 실생활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m일 때 그 지점에서의 기압을 P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면 주어진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높이가 600일 때 기압을 P1이라 하고 높이가 1600일 때 기압을 P2라고 했을 때 P2분의 P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P2분의 P1을 계산하기 위해서 관계식에다가 H자리 대신에 600 넣고 1600 넣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0.999의 마이너스 8분의 1000제곱은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상용 로그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상용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앞에 지수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이 로그 0.999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이 상용 로그 표에 있는 1에서 9.99 사이의 값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0.999를 변형을 시켜서 9.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한다면 요거는 상용 로그 값을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요 로그의 0.999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8분의 1000 곱하기 로그의 9.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로그의 성질이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000 곱하기 로그의 9.99 플러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서 10에 10이니까 이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해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요 식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용 로그 표에서 로그 9.99 값을 찾았더니 0.9996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부분 계산하면 0.05가 나오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2분의 P1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뭔지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그를 취했을 때 0.05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용 로그 표에서 상용 로그 값이 0.05 나오는 식을 찾아보니까 1.12의 로그 값이 0.05가 나오네요. 따라서 근사한 값으로 이것이 요 값이 로그 1.12와 같은 값을 가지고요. 따라서 P2분의 P1은 1.12라고 근사하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40쪽의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메모리에 표시된 용량이 NGB이면 실제 용량은 N 곱하기에 1024분의 1000의 전체 세제곱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시 용량이 64일 때는 실제 용량은 몇 기가바이트인지 구해보시오 했고요. 로그 2값과 로그 5.970 값이 어떤 건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우선 이 두 개 값이 계산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려면 64로 표현됐으니까 실제 용량은 여기에다가 n 대신에 64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실제 용량은 64 곱하기에 1024분의 1000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고요. 지금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거듭제곱으로 고치면요. 2의 6제곱 곱하기 1024는 2의 10제곱, 1000은 10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계산하면 2의 6제곱 곱하기 2의 각각의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되죠. 따라서 10 곱하기 3, 30제곱, 10의 3 곱하기 3, 9제곱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쪽 부분은 지수끼리 법칙에 의해서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2의 24제곱분의 10의 9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실제로 계산하려면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큰 숫자를 계산할 때 특히 상용 로그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어진 값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되고요. 이 상용 로그 값을 지금 주어진 조건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10의 9제곱 마이너스의 로그의 2의 24제곱이 될 거고요. 이것은 9 곱하기 로그의 10의 10이니까 1이라서 생략하고요. 24 곱하기의 로그의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로그 2 값이 0.3010이라 했기 때문에 0.3010을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하면 주어진 값은 1.77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상용 로그 값이 1.77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값이 뭔지 모르지만 표에 있는 값으로 따지려면 얘가 로그의 어떤 값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가르쳐준 요거 0.776을 봤더니 1.776이 1 플러스 0.776으로 되면 어떤 답으로 가까이 갈 것 같죠. 다시 적으면 1 플러스에 0.776은 로그의 5.970이라 했기 때문에 로그의 5.970으로 적어보면요. 이것도 로그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10의 플러스 로그의
5.970이 되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5.970 해서 59.7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값은 로그를 취했을 때 요 로그 59.70의 로그 값과 같다는 말이 되니까 요 값은 59.70과 거의 근사하게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용량은 59.70GB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떤 유리 한정을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5%씩 감소한다고 할 때 빛이 유리 10장을 통과하면 처음 밝기의 몇 %가 될지 구해보시오 했습니다. 우선 처음 밝기를 A라고 두고 시작을 한다면요. 한 번 통과할 때마다 5%가 감소하기 때문에 처음 밝기에서 유리 한 장을 통과하면 5% 감소한 95%니까 100분의 95A만큼 밝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리 한 장을 더 통과하면, 두 장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장 통과하고 다시 한 장 더 통과하면 요 값에 다시 5%가 감소한 100분의 95를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100분의 95의 제곱 A가 밝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를 N장 통과하면 100분의 95의 N제곱 A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10장 통과했을 때의 밝기는 처음 밝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됩니까? 100분의 95의 10제곱을 곱해주면 10장 통과한 후에 밝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식이 너무 복잡하고 숫자가 크죠. 10제곱이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주어진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에다가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지수 성질에 의해서 10 곱하기에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95 마이너스 로그의 10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로그의 95는 계산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로그의 95. 95는 로그표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95라는 숫자를 9.5 곱하기 10으로 표현을 해서 로그 성질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다시 적어보면 10에다가 로그의 95는 9.5 곱하기 10이 됐고요. 로그의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다시 적으면 로그의 9.5 플러스의 로그의 10 마이너스의 로그의 10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상에서 지금 로그의 9.5는 여기 0.977이라고 했고요. 로그의 10은 1이죠. 로그의 100은 10의 제곱이 돼서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0.22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주어진 요 값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값을 로그를 취했죠. 그러면 이것이 상용 로그표에서 어떤 값인지 알기 위해서는 음수를 양수로 바꿔야 됩니다. 소수 부분을.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의 어떤 수꼴로 찾아야 되고요. 실제로 찾아보면 0.777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위에서 조건상에 5.982 로그 5.982 이 값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의 로그 5.98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되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덧셈이니까 다시 적으면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5.98이 되고요. 진수끼리 계산을 하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0.598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이 값은 로그의 0.598과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장 통과했을 때의 처음 밝기는 0.598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0.598A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59.8%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생각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은 리히터 규모로 나타내는데요. 발생된 에너지를 E, 리히터 규모를 M이라고 한다면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1번 2012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서는 리히터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M이 7.8일 때 에너지를 구해보자. E를 구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의 E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1.5 곱하기 7.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하면 23.5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에너지 E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로그 10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10에 23.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번 16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주에서 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발생한 에너지도 구해보면 로그의 2에 11.8 플러스에 1.5 곱하기 리히터 규모 5.8 해서 계산을 실제 해보면 20.5가 나오고요. 이때 에너지는 로그를 이항시켜서 10의 20.5제곱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3번 수마트라에서 발생된 지진 에너지, 요것은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 에너지의 몇 배인가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의 몇 배인가 했으니까 이거를 E1이라 하고 이걸 E2라 한다면 E2분의 E1을 구하라는 거고요. 10의 20.5분의 10의 23.5제곱을 구하라는 거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23.5-20.5가 되네요. 따라서 10의 세제곱이 되고 100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에너지는 1000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